최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이 전국 땅 중에 가격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서 가격을 발표하는 건데 토지 거래와 과세의 지표가 됩니다. 올해 공시지가의 의미가 어떤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과 용인, 성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국 땅값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표준지의 땅값이 올해 기준으로는 6.33%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9.42% 상승보다는 조금 덜 올랐다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땅값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아직도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예. 뭐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작년만큼 많이 올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상승폭을 다소 줄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9.4%대면은 역대 이제 최고로 네.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6.3%니까 굉장히 상승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예.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그래서 제일 높고 작년이 이제 많이 올랐고 또 그래 상대적으로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덜 올랐지만 그래도 최근 10년간 있어서는 작년을 제한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정부가 이제 작년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많이 올려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담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이제 올해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서울의 이제 일부 지역은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위해서 상승률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표준시 공시지가 발표 전에 서울시가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반영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서울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도 국토부 자체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지자체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상승률이 조정이 된다면 국토부 자체에도 굉장히 신뢰성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 일단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동구와 이제 성북구 두 개 구만 어떤 소폭 이제 하향이 조정이 됐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강남구를 포함한 많은 구들은 오히려 처음에 이제 추정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정치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낮춰달라 했지만 예. 국토부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올리고 대부분은 이제 같거나 오르는 이런 그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값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뭐 일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었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좀 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한선에 걸려서 뭐 올해도 상승폭이 여전히 높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구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상승을 하면 그게 이제 다 세금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 세금은 이제 상한선이 있습니다. 뭐 50%, 50%. 그래서 올해 세금이 아무리 많이 공시 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그 이상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오를 수 있는 그렇죠. 폭이 정해져 있다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지만 작년에 오른 만큼의 가격이 세금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6%가 올랐다 그래도 작년 6% 오르고 작년에 9%대 올랐으니까 올해 세금이 덜 오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오르지 않았던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보유세 관련돼서 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는 세금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값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가 말썽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참 우리가 그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집값이 오르면 이제 집값을 잡느라고 이제 모든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또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 그냥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12.16 대책에 의해서 집값을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을 좀 막았습니다. 예. 막았는데 이제 그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 집값이 폭등했던 지역들이 보면은 대부분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예. 특히 이제 강남은 이제 특목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고교 이제 체계가 좀 바뀌면서 파락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15억 이상 되는 집들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세를 택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좀 뽑아 보니까 뭐 다시 집값으로 얘기를 좀 돌렸어요. 예, 예. 서울 지역, 뭐 특히 강남 지역은 뭐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의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지역들도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뭐 나름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풍선효과라는 말이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강남을 눌렀는데 왜 강북이 튀어오르질 않고 이 거리도 먼 수원이 튀어오르는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넌센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강남 지역 등 이제 지금 가격이 폭등했던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뭐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우리가 막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서로 숨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예. 언제든 다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강남 지역 등 이제 일부 지역을 이렇게 규제로 누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마용성, 그죠?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구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또 수용성, 수원, 용인, 그다음 성남 지역이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이제 수원 8달구를 제외하면 이제 다 이제 그 비조정 지역이라서 예. 대출을 70%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서울 상황입니다. 지역은 지금 40%죠. 40%인데 이제 9억 이상은 이제 그 20%밖에 안 되고요. 예.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 등 서울의 일부 지역은 사실 대출 없이 집을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7억까지 대출을 하고 자기 돈은 30%만 가지면 집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원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순위 외의 어떤 그 청약이지만 예. 굉장히 좀 그 과열이 됐던 지역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우리 주시해야 될 부분은 20, 30대의 당첨자가 70%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요자가 이쪽 수용성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투자 수요자들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들이 대출이라는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서울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는 내가 좀 더 미뤘다가는 집을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강남 서울 수도권 서울의 지역에 집을 못 사는 분들이 어떤 대체지로 해서 이 수용성 지역을 골라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수요 이외에도 이 수원 지역과 같은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외지인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요. 예. 지난 2월에는 이제 한 수원이 100에서 190건 정도가 외지인이 샀는데 예. 지금 12월 달은 76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4배에서 8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부분 주택은요. 그 인근 지역의 분들이 70% 정도 수요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역전이 돼서 외부 외지인들이 이제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는 이제 284건이었는데 2019년 12월에는 765건. 용인도 마찬가지고 많게는 4-5배 정도가 외지인의 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실수요자에 의한 매입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투자자에 의한 매입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견인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소위 수원, 용인, 성남 이 수용성 지역이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는 게 단순히 뭐 서울을 내리눌렀다고 해서 이들 지역이 유독 급등하는 뭐 그냥 일반적인 풍선 효과만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굳이 이들 지역만 오르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축을 보면 과거에 많이 얘기했지만 경부선 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 강남, 분당, 성남, 판교, 그다음 그게 용인, 수원으로 이루어지는 축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용인이라든가 수원 지역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광역교통망 문제였죠. 수원과 용인에서 강남이나 서울로 출퇴근할 때는 굉장한 많은 불편함과 네. 이런 시간을 요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분당선의 뭐 광교 호매실 노선이라든가 네. 그다음 3호선 연장, 그다음에 지금 판교선 8호선 판교 연장, 그다음에 수인선 이런 여러 가지 광역교통 체계가 이제 그런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수요자 투자자가 이제 갖게 되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결국 그동안 이 지역이 좀 저평가됐구나라고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판단하고 이 지역 특히 이제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집중적으로 외지인이라든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한 결과 결국 이 지역이 이제 급등하게 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인프라나 이 규제 같은 것들이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계속 보면 집값이 이렇게 단계 급등하면 분명히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 편집이 되고 그다음 예.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편집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제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부에서 크게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4월 총선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 지역이 이제 급격하게 어떤 거래가 냉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한 20, 30대 층이 오히려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서 주택이 하락할 경우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될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는 뭐 벌써부터 뭐 다음 주 초에 지정을 할 거다 뭐 예, 이런 예. 구체적인 시점까지 예. 거론이 되고 있는 뭐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총선 이전에 핀셋 규제를 해낸다면 뭐 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집값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지금 보면은 역시 대출입니다. 예. 대출 규제, 그다음에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강력한 그런 그 신고 절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이 된다면 결국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죠. 대부분 보면 주택을 구입할 때 보면 최소한 40% 이상은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30% 이상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전매 제한이라든가 대출 규제,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도 바로 주택을 되파할 수 없는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매수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해도 주택 가격은 단기간에 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정부가 추가로 또 규제를 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까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수용성 지역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단기간에 너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왔을 때는 이 지역이 가격이 단기간에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쪽을 규제를 하면
또 이제 더 먼 지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기는 좀 곤란하다. 이러다 천안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곤란하다. 들어요. 평택 천안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수순을 절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실수요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이 어떤 급등한 어떤 상황이고 또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원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의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